좀 지도를 펼쳐볼게요. 우리 선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48곳 중에서 10곳 우세, 민주당은 32곳 우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가운데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과 17일에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니까 서울 동작을이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6.3%, 류사명 민주당 후보 45.9%로 오차 범위 냅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우세한 지역구를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동작은 왜 이런 거예요? 그 격차가 이게 동작은 튀는 걸 수도 있고. 동작은 후보가 이제 그 급 왔잖아요. 유삼명 총경이 이제 급조된 후보고 원래 여기가 그 이수진 의원이 있던 지역구인데 뭐 이수진 의원도 그렇게까지 지역장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원래 여기서 이제 의원을 했었던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 인지도 면에서는 지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10군데 이긴다 정도 생각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7개 이긴다. 7개라는 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래서 송파에서 하나, 3개 중에 2개 이렇게 이제 7개는 확실히 이른바 굳은자 이제 영원 불멸의 지역구를 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 몇 개가 더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당별로 분석을 하는 건 다를 텐데 종로, 용산 여러 군데를 박빙으로 놨다면 동작에 여기 뭐 저희 방송도 가끔 나온 장지정 변호사 있는 동작 갑이나 나경원 의원 나온 동작 을 정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해볼 만하거나 우세하다고 판단할 만한 후보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정도만 같고 오히려 동작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그동안 계속 부동산 사태 이후에 훨씬 유리하게 국민의힘에 갔지만 그 지지율 문제를 받쳐줄 후보를 충분히 발굴해내지 못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권 심판론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역에서 가질 수 있었던 표를 중앙에서 깎아먹는 방식으로 선거 구도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생각보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고 방금 말씀드린 리서치뷰 여론조사도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나경원 됩니다. 의원이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니까 그래도 46%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기죠, 이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구도, 바람, 정책, 인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정책과 인물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앞선다고 해도 구도와 바람이 너무나 안 좋아요. 계속 우리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 대통령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이 정책과 인물로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아직 본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28회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도를 잡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의 틀이 그러니까 여당 쪽에는 불리하고 정권 심판론이 야당 쪽으로 오면서 일단 인물이나 정책 부분은 조금은 뒤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구도 차원에서 그냥 전체 틀이 수도권에서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구도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인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돌잖아요, 지역을. 그리고 호소하게 되고 유세하게 되고 하면서 이 구도 기반화에서 5% 안에 붙여 있는 접정 지역들은요 인물로도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작 부분들도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잖아요. 뭐 인물면이나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부분을 보냈을 때 이게 이거 게임이 되겠어 하지만 결국엔 지금은 구도의 틀을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우세한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요 그 인물 구도 뭐 정책 이거보다 바람이 특히 서울 같은 지역 맞습니다. 그건 뭐 훨씬 더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구는요. 지역구 개별 지역구 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향 있는 걸 저는 오랜 이제 경험칙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안 좋은 이 정권 심판의 바람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이제 황수석 건하고 저는 그 이종석 대사 건이라고 전 보는데. 대파라고 생각해요. 네. 네. 대파는 뭐 그냥 약간 양념 정도 들어간 거고.
그런데 저는 보면 이 선거 기간 중에 악재가 돌출하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그 좋지 않은 내용도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훨씬 뛰어넘는 단호하고 강도 높은 조치로 할 때 그 악재가 가져올 수 있는 데미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일단 황상무 수석 거는 너무 늦었어요. 그 발언에 정말 심각한 거에 비춰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오는 순간 알려지는 순간 바로 파면이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여당을 향해 분노를 할 게 아니고 황 수석을 한테 당신이 이러고도 우리 정부에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러고 날렸어. 그럼- 날리는 그 선제적이면서 아주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일주일 가까이 늦어졌고요. 이종섭 대사건도 뭐 이제 용산 차원에서는 임명 과정에 이러고 저러고 이제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알듯이 인식의 이 문제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뭔가 있을 거야. 특히 최상병 사건하고 등등등.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팩트 갖고 대응을 한들 이게 약간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당내에서 심지어는 김태호 지사는 저 영남에 뛰고 있는 후보인데도 이종섭 대사 해임 얘기를 가장 당내에서 먼저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당내에 확산되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거는 아니 지금 조사받고 뭐 빨리 수사하라고 수사 가이드 낼 때가 아니라 이종섭 대사 파면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건데 이거 뭐 소환한 걸로 이제 대충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방산 협의를 위해서 귀국한다라는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 그냥 소환 정도 해서 아마 용안을 할 거 다 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인사는 선임은 부적절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인정을 하고 정리하는 게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호주와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류사명 요 구도 얘기하다가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됐는데요.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데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굉장히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여당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경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는 MBN과 매경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결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안철수 44%, 이광재 45% 나왔어요.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리고 경기 분당을도요. 김은혜 42%, 김병욱 40%. 이거는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인물론. 예. 근데 이 분당을 원래는 어떤 지역이죠? 지금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접전으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랑 이광재 후보만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누구예요? 대선을 3번 나오셨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나름 중진으로서 분당갑에서 본인 지역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던 따져보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광재 후보도 민주당 내에서는 자산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부터도 원주에서도 했고 태백에서도 했는데 분당에 가서 이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떤 수치 분석보다는요 두 사람의 정치인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선거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태백에서 강원도지사 그다음 원주까지 당선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분이 이 현장 민심의 스킨십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저는 매력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느끼는 중도층이나 여러 일반 국민들은 매력이 떨어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광재 후보 늦게 들어갔지만 이분에 대한 정치적 매력이 상당히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구도 판세가 뭐 감안되더라도 이거는 후보 간의 인물 경쟁에서 이광재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그것도 걸 봐야 분석하면 좋을 것 되겠는데 같아요. 분당 갑을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었어요. 분당 갑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0.8%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겼었고요. 분당 을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김병욱 의원이 이긴 곳이거든요. 그 쉬운 지역이 아닌데 여기 어쨌든 정권 심판, 견제에 대한 바람이 크니 안철수, 김은혜라는 인지도가 높은 분들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국회 때는 김병욱, 김병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아마 다 둘 네. 다 이겼던 거고 그 전까지는 손학규 대표가 재보궐 한 번 된 것 빼고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네. 곳이었고. 천당 밑에 근데 분당. 중간에 또 성남시장 이재명 리즈 시절에 또 이렇게 분당 민심도 민주당에 많이 찍어줬던 것도 있고 변동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맞아요. 인물에 네. 따라서 네. 어떤 인물과 어떤 선거 캠페인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물론 가불이 조금 달라서 좀 더 이제 국민의힘이 한쪽은 더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권 심판 구도가 높이 네. 있기 때문에 양 지역구 뭐 가불 모두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될 만큼 네. 여당에는 좋지 않은 수신호다. 그러니까 분당 가불이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는 완전히 이쪽 보수 보수 당의 요새가 강한 곳. 빡지였는데 예, 예. 이게 그 판교 들어오고 하면서 IT 밸리 막 젊은 이런 층이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많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밭의 성격이 바뀌어진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경기 분당을 여론조사 결과요. 한국리서치가 KBS에 의뢰해서 18일부터 20일에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